몇 번째야. 진짜 힘도 좋아, 자기. 좋으면서 왜 그래? 몰라. 자기 신살이 넘었는데 정력은 20대야. 20대? 마누라 앞에선 60대인데 너만 보면 병광세가 되네. 여러분 시작 전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은 사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문창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혜진을 만난 것은 병원 카페였습니다. 나는 건강검진 후 지친 몸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혼자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햇살이 그녀의 긴 머리를 비추었고 나는 묘하게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도 나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라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웬 떡이냐 싶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와 커피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밝고 장난스러운 성격이었고 나는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취향, 좋아하는 음식, 영화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혼자 오면 심심하죠? 라고 저에게 묻길래 나는 웃으며 네, 혼자 있는 시간은 많아요 라고 돌려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알아차렸는지 옅은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카페에서 만나 점심을 먹거나 가벼운 산책을 했습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녀를 알아갈수록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첫사랑에게 쩔쩔매고 설레이듯 나는 그녀에게 서서히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그녀도 저를 아주 좋아했고요. 그녀의 눈빛에는 장난스러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우리는 서로를 관찰하며 웃었습니다. 그녀도 나를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 조금 더 오래 이야기할래요? 라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렘과 불안 속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고 가까이 앉았습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녀의 체온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숨결 속에서 황홀함과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널 가져도 될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녀의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혜진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일하는 도중에도 그녀의 웃음과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저녁이 되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혜진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빠르고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왔어? 일찍 퇴근했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녀를 끌어안고 키스로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하루에 10번 가까이 서로를 탐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제 나이 50대인데 그녀와 있으면 하루 10번의 성관계도 끄떡 없었습니다. 물론 몸이 피곤했지만 그녀를 탐하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자기는 정말 최고야. 자기 같은 남자 처음이야. 라며 항상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그러하듯 그녀도 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길과 숨결에 항상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황홀하다 못해 나를 미치게 했습니다. 다음 날도 일터에서 힘들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녀 나의 혜진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혜진이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얼굴과 혼자 샤워를 할 때도 욕실로 들어와 나를 보내버리는 장난꾸러기. 그녀의 모습이 수시로 떠올랐습니다.
이 일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녀는 맨몸에 앞치마만 입고 저를 반겼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자기.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앞치마를 벗기며 나의 몸과 마음을 모두 그녀에게 맡기며 그녀를 정복했습니다. 그녀도 나의 욕망과 집착을 받아들이며 만족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더 원했습니다. 서로를 탐하며 몸과 마음을 완전히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만족과 황홀함, 쾌락에 지친 줄 몰랐습니다. 그 후 5년간 우리는 매일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일하다가도 그녀 생각에 대낮에 뛰쳐나와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10번 가까이 성관계를 이어갔고 서로를 완전히 탐하며 물고 빨고 만족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그녀와 나만의 세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죄책감이 쌓여갔습니다. 아내 이정현과 자식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혜진과의 황홀한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집 살림으로 인해 재산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녀와 한 몸이 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를 정복하고 그녀가 만족하는 모습, 오히려 또 하자고 흥분한 모습, 앞치마만 입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내 마음은 충족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성적 집착과 욕망, 혜진과의 황홀함이 뒤엉킨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나는 점점 지쳐갔지만 그녀와 함께할 때만큼은 모든 것이 허락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50대 중반, 혜진은 30대 초반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하루하루는 나에게 다시 청춘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의 메시지가 도착했고 퇴근 후엔 그녀의 미소가 나를 기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그녀는 내 세상을 색으로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그 사랑이 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잠깐의 설렘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설렘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내 하루는 그녀로 시작해 그녀로 끝났습니다. 아내 이정현은 점점 내 마음의 그림자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식탁을 차렸고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라는 말에도 나는 단지 피곤하다는 핑계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이 모든 걸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5년째 되는 봄,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아내가 만든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연아, 너한테 말할 게 있어. 나 5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어.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데? 알 필요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헤어날 수가 없어.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체념이 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겠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혼하자. 이제는 솔직하게 살고 싶어. 그녀는 잠시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솔직? 5년 동안 몰래 만나왔으면서 이제 와서? 그 웃음 속엔 5해 동안 쌓인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가. 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마.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에게 뺨 한 대 맞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순순히 보내주는 모습이 그날 밤 나는 짐을 쌌습니다. 결혼 생활 30년의 흔적이 담긴 방에서 마지막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아내 정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언젠가 그 여자도 당신을 떠날 거야. 그때 돼서 애들이랑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집 앞에 도착하니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맨몸에 앞치마만 두른 채로 오빠 왔어? 힘들었지? 그녀의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녀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내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진짜 우리 둘뿐이야.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쳐다보자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격렬한 키스를 했습니다. 아주 진한 딥키스, 황홀했습니다. 키스를 하는 중 갑자기 멈추더니 그녀가 하는 말. 오늘은 내가 다 해줄게. 마음 편하게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나만 느껴. 그러고는 다시 내 얼굴을 잡고 격렬한 키스를 하면서 안방으로 끌고 가서는 그녀는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주 황홀하게, 아주 쾌락적으로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나를 변광새로 만드는 그녀. 그녀는 여전히 나를 웃게 만들었고 나는 여전히 그녀를 원했습니다. 그녀도 나를 원합니다. 그녀가 내 옆에서 잠들고 있을 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사랑이야. 나는 새로운 시작을 도약했습니다. 이혼 도장 찍는 날 법정 안은 싸늘했습니다. 아내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를 증명하던 서류들이 이제는 이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혼을 허가합니다. 그 한마디로 30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데 아내 정연이 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처자식 버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게.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걸 바라보며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류 한 장이 이렇게 무겁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한 여자의 남편이면서 또 다른 한 여자의 연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혜진과 함께한 그 시간 동안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웃음, 눈빛, 그리고 손끝에서 전해지던 온기. 그건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제 삶의 이유였죠. 그래서 내 재산 모두를 집이든 통장이든 모두 아내에게 줬습니다. 강남에 알짜배기 건물 하나 있는데 그 건물도 내 아들, 딸 이름으로 증여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식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이라 생각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 자유로워야 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마치 오랜 감옥에서 풀려나면서도 여전히 쇠사슬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혜진에게는 재산을 다 넘긴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안 한 건 아니지만 나도 정리하느라 시간이 없었고 아기를 했다 한들 혜진은 나 하나만 바라보는 여자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다 끝나면 아기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 옷 몇 벌과 자동차 일 그리고 혜진이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혜진에게 가는 일, 모든 걸 버리고 그녀에게로.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라도 저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나왔어. 여전히 맨몸에 앞치마만 입고 나를 맞이하는 혜진.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응, 이제 왔어? 잘해 갔어? 그리고 나 할 말이 있는데 그 순간 혜진은 앞치마를 벗더니 저에게 안기며 몸의 대화부터 하시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치유해줄게. 저는 속으로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매일 5년 동안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녀, 이렇게 젊고 탱탱한 그녀는 왜 나이 많고 쭈글쭈글한 나를 만날까? 의문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든 생각은 혹시 내가 혜진이가 원하는 대로 성관계를 해주고 만족시켜주니까 그런 걸까?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에게 안긴 혜진이에게 아니, 오늘은 오빠가 다 해줄게.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시켜줄 거야. 가만히 있어.
오늘은 아주 오빠한테 혼날 줄 알아. 그 순간 혜진은 제 다리 아래로 향하며 그럼 오빠 내가 시동만 걸어줄게. 이러더라고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혜진이가 시동 걸어주고 저는 바로 혜진이를 정복했습니다. 처음 혜진이와 관계를 맺던 날, 그날을 잊을 수 없는데 오늘 섹스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섹스였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런 걸까요? 혜진의 신음소리도 지금까지 신음과 달랐습니다. 나중에는 제발 그만해 달라며 애원절규를 하더라고요. 저는 알죠. 혜진은 지금 절정이라는 걸요. 갈 것 같지만 더 해달라는 소리라는 걸요. 여자의 몸을 혜진이를 통해 알았습니다. 50년 만에요. 그리고는 혜진은 몇 번이나 기절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깨면 또 섹스하고 혜진은 또 절정을 느끼고 기절하고 다시 또 섹스하고 절정을 느끼고 기절하고 마누라랑 하랩 몰랐는데 여자는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신음소리가 더 처절해지고 절규하는 몸짓 처음 보았습니다. 혜진은 저랑 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혼도장 찍고 혜진과 한 첫 섹스는 서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을 잃었죠. 동물에 가깝다 할까요? 혜진도 나도 그랬습니다. 저는 혜진을 만족시켜서 좋고 혜진은 나를 만족시켜서 좋고 서로 절정을 느껴서 좋고 아주 묽고 빨고 그날은 혜진과 밤새 했습니다. 20번 정도 했을까요? 처음이었죠. 제 나이 50대 중반에 그만큼 혜진은 나를 미치게 하는 여자였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해는 중천에 떴고 지칠 대로 지친 우리였습니다. 나 20번은 싼 것 같아. 오빠 정말 최고야. 오르가즘 절정을 몇 번 느낀지 몰라. 나도 혜진아, 정말 최고야. 넌 나를 미치게 해. 사랑해. 오빠 나도 사랑해. 오늘 몇 번 기절했는지도 모르겠어. 황홀해. 이제 우리 맨날 하자. 아 그래. 오빠가 앞으로 침 저녁으로 절정에 보내줄게. 이제 씻고 자자. 아침 10시야. 네. 저희는 그날 전날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7시간 동안 섹스를 했습니다. 같이 샤워를 하는데 혜진의 탱탱한 가슴을 보자 또 발기가 됐습니다. 오빠 이거 뭐야? 또? 너만 보면 미치겠다. 어떡하냐? 그냥 혼자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혜진은 한 번 더 기절시킬 자신 있으면 덤비라고 도발하더라고요. 바로 혜진 목덜미를 잡고 키스 갈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탱탱한 가슴을 쥐어잡고 딥키스를 시작으로 온몸을 애무해주자 혜진의 신음소리가 절규로 치솟았습니다. 오빠 제발 넣어줘. 그 타이밍에 바로 하면 안 되죠. 조금 더 그녀의 온몸을 애간장 태운 다음에 그녀를 정복했습니다. 그녀는 기절했고 저는 그녀를 씻기고 안방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며 입 맞추고 옆에서 저도 잠이 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 혜진은 옆에 없었습니다. 거실로 가보니 아주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더라고요. 혜진이 먼저 일어나 아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가 볼뽀뽀 쪽 하고 돌아서는데 순간 또 발동이 시작됐다. 뽀뽀에서 딥키스로 이어지고 식탁 위에서 폭풍 아침 섹스. 혜진도 나도 하루하루 황홀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식탁 위엔 따뜻한 밥과 국이 올려져 있었지만 저는 그날따라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막상 이야기를 하자니 마음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재산 정리를 끝냈다고, 집도 예금도 다 전처에게 줬다고, 아이들도 있으니 그게 맞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빈손이 되었다고 말을 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같이 지금처럼 잘 지내자고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혼인신고도 하자고 말을 했죠. 그녀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순간 묘한 긴장감이 내 온몸을 감쌌습니다. 국에 떠있는 파 조각만 적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침묵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는지를요. 그녀는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그리고 남은 게 뭔데? 저는 그저 나 그리고 너라고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우리는 함께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믿음이었나 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혹시 건물도? 애들한테 넘겨줬어. 그 순간 혜진은 저의 뺨을 때린더니 아, 씨발. 나한테 상의도 없이 건물을 넘겨? 너 미쳤어? 내가 널 왜 만났겠냐? 아, 존나 열받네. 그러면 다 넘기고 거짓골로 나한테 온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 영감탱이가? 그때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도 쉽게 바뀌는 걸까요? 제가 가진 걸 사랑한 건지, 저를 사랑한 건지, 이제는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더라고요.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우리 좋잖아. 돈은 내가 계속 벌면 돼. 다 넣어줄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오빠랑 섹스할 때 너무 좋지만 돈 없는 남자랑은 섹스 안 해. 내가 5년 동안 얼마나 버티고 버텼는데. 그럼 내 집에 얹혀 살겠다는 거야? 나가! 씨발 영감탱아! 그 말이 그렇게도 냉정히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쫓겨났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혜진에게 배신감을 넘어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처자식 다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너에게 간 거였는데 너는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 생각을 하니 비참하고 초라하고 분노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저는 모텔방을 전전하며 그녀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이 자꾸 머리에 남아 있어서요. 오빠랑 섹스할 때 너무 좋지만 돈 없는 남자랑은 섹스 안 해. 언젠간 연락이 오겠지. 한 번은 올 거야. 나를 잊어도 내 손길 잊을 수 없겠지. 4개월이 지났나?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더니 혜진이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왜 전화했어? 오빠, 잠깐 와줘. 부탁이야. 예상대로 혜진은 4개월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4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실행에 옮겨야죠. 혜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띵동하고 문이 열리더군요. 그녀는 앞치마를 입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맨몸으로요. 사실 저는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도구도 준비하고 그날만을 기다렸지만 맨몸에 앞치마만 두른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눈물에 빠졌습니다. 보자마자 죽이려고 달려드는 연습을 했지만 저의 본능은 달려가 그녀의 앞치마를 올리고 그녀의 가장 깊은 아래쪽에서 그녀를 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그녀의 냄새, 그녀의 촉감, 그녀의 온기. 그녀의 다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는 그녀의 신음. 저는 그녀의 맨 아래 가장 깊은 쪽을 탐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참을 수 없는지 내 얼굴 양쪽 얼굴을 두 손으로 꽉 쥐고 느끼고 있습니다. 울부짖는 신음과 몸을 베베꼬면서요. 혜진, 나이 혜진, 어쩔 수 없습니다. 저와 그녀는 서로 중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혜진은 내 얼굴을 잡고 나를 일으키더니 이성을 잃고 저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미친 듯이 그녀의 입술, 입안, 그녀의 귀, 목덜미,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탐하는 애무, 깊은 숨소리와 서로의 신음소리. 이날은 저도 미친 듯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혜진보다 더 깊은 신음소리, 서로 울부짖음에 가까운 혜진과의 첫 섹스, 그리고 이혼도장 찍고 난 후의 섹스. 그 이상 강렬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4개월 만에 혜진과의 섹스는 서로의 신음과 숨소리, 현관에서, 침대에서, 식탁에서, 소파에서, 욕실에서, 거실 바닥에서 계속해서 뒤엉키는 몸, 베베 꼬이는 몸, 할 수 있는 모든 체위들을. 해가 지고 또다시 해가 떠도 누구의 땀인지 누구의 침인지 알 수가 없는